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존 볼튼 전 유엔 대사는 오늘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 팍스 TV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선제 공격을 주장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에서는 미국이 북한의 정권 교체를 원치 않는다는 국무장관의 말은 혼돈 그 자체고 미국 주도의 북한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전에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가족 이민을 줄이고 영어와 돈, 기술 있는 사람을 영주권자로 받아들이자는 이민 개혁안은 아직은 법이 아니라 하나의 안일 뿐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성격을 다시 규정할 수 있는 법안이어서 찬반 의견이 뜨겁습니다. 대통령 자문과 백악관 출입 기자들이 새로운 이민안을 놓고 대단한 논쟁을 했습니다. 기자가 자유의 여신상 의미를 말하자 대통령 자문은 세계주의자적 편견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새 안의 경제 효과를 묻자 대통령 자문은 상식 문제라고 맞섭니다. 덴버시는 서류 미비자를 보호하는 안을 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다우지수가 역사상 처음 22,000대를 넘어 마켓에서는 잔치를 했지만 미국 중간층은 더 이상 주식 투자를 할 돈이 없습니다. 반쪽의 축제입니다. 한국에서 개봉된 택시 운전자를 미국 언론이 역사적, 인간적 관점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현실로 이어질 가능성과 상관없이 어느 때보다 북한을 선제 공격해야 된다는 주장이 강해집니다. 그것도 전에는 이제 선제 공격을 말하면 조금 은밀하거나 간접적인 표현이었는데 어제 오늘 사이에는 아주 노골적입니다. 국무장관, 부통령, 백악관의 북한 선제 공격에 대한 입장은 차이가 있다던가 아니면 다르다던가 합니다. 그래서 결정된 것은 없어도 지금 행정부 사이에서도 혼돈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양쪽을 다 보여주는 것인지 플러스 행정부 바깥에 북한 전문가들의 말까지 합쳐서요. 지금 혼선되고 있는 미국의 이 북한 문제에 대한 분위기를 파악을 해나가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심할 것은 안심하고 걱정할 것은 걱정하고 좀 사람의 에너지를 쓰는데도 좀 쓸 때다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리겠는데 북한에 대한 입장은 물론 북한이 전보다 핵 능력이 많이 좋아졌고 또 자주 핵 테스트를 하고 이런 환경의 변화도 있어서 거기에 따른 입장의 변화라고도 볼 수 있지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행정부 바깥의 북한 전문가의 경우는 원래 강성이었던 사람은 북한이 어떤 행위를 하고 북한의 무엇이 발전되고 저하되느냐와 상관없이 원래 본인의 입장을 해석에 맞춰가기 때문이고 또 부드러운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오늘의 분위기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팍스뉴스에는 존 볼튼 인터뷰가 계속 실리고 있고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도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존 볼튼은 항상 강성이죠. 이란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해서도 그 강성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오늘 팍스뉴스에 한 말입니다. In the hands of neither North Korea nor Iran are their nuclear capabilities military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They are threats to our innocent civilian populations. They are terrorists, and that's what they're aimed at. 북한과 이란은 테러리스트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미국을 위협하고 미국에 아무 죄 없는 시민조차 위협하는 이런 능력이 있는 국가라고 얘기하는 부분만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보다 더 많은 부분은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 썼는데 지금은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라는 곳에서 좀 보수적인 단체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북한 정권 교체를 동의하지 않으면 미국은 어떤 종류의 군사 공격도 피할 수 없는 듯 보인다. 이제 그의 글에 월스트리트저널이 소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교적으로 지난 25년 동안 북한 문제를 푸는데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좀 여러 가지 꺼려지는 부분이 있긴 해도 군사 옵션만이 남았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첫 번째, 워싱턴 그 평양에 잘 알려진 핵 시설을 선제 공격을 하고, 두 번째 역시 미사일이 미국을 향해서 발사하려고 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공격한다. 이런 그 두 번째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정보는 언제나 완벽하지 않고, 그래서 미국이 반응하기 전에, 공격하기 전에 이미 목표물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도 설명합니다. 세 번째, 특수군 등을 통해서 뭐 공습을 한다든가요, 아니면 특수군 작전으로 북한 지도부를 제거한다. 이 안은 역시 북한 내부에 혼란을 줄 것이고, 그리고 나서 남한 쪽으로부터 북한으로 지상군을 파견을 해서 평양을 점령하고 핵시설, 군사시설을 접수한다. 이게 이제 존 볼튼이 얘기한 세 가지 안입니다. 물론 이런 시나리오가 남한 특히 서울 시민에게 위협이 된다고도 지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의 동의를 얻어야지 되고, 하려면 또 일본도 그 동의를 해야 되고, 괄호 열고 괄호 닫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외국 정부도, 심지어 가까운 동맹국도 미국이 김정은의 핵무기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데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썼거든요. 비토할 수 없다고 썼는데 거부하지 말아라라는 뜻으로도 들리고요. 중국과 그 미국은 군사 충돌을 서로 원치 않는다. 그래서 베이징과는 군사 행동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컨설테이션, 협의를 해야지 된다. 그러므로 중국과 외교 채널을 열어놓는 것은 필요하다. 한국보다는 중국을 훨씬, 한국이 당사국이고 피해를 많이 받을 텐데 이제 그 중국을 훨씬 존중하는 그 분위기도 느껴지고요. 국방부의 군사작전 전문가들은 이미 본인이 얘기한 이런 플랜들을 그 점검했어야지만 되고, 정치인과 정책 입안자도 군사작전에 대한 토론을 시작해야 된다는 게 미국에서도 강성 중에서도 강성인 존 볼튼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존 볼튼이 여기서 그 한국에 있는 약 20만 명 된다는 미국 시민은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다 그 전에 그 비행기로 다른 곳으로 미국으로 그 귀국시킨다던가 이런 얘기는 없군요. 그리고 역시 같은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틸러슨 그 국무장관이 북한에 대해서 혼돈하고 있다 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정권 교체를 어제 여러분들께 좀 자세히 들려드렸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분명하게 북한을 향해서 보낸 메시지에서 북한은 미국의 적이 아니고 미국은 북한의 정권 교체를 원치도 않으며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행위는 나쁜 행위지만 그래도 대화를 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그 요점이잖아요.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에서 아마 김정은이 국무장관 그 말을 의심할 겁니다. 왜냐하면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선제 공격 가능성까지 전부 옵션에 포함돼 있다고 결정을 밝히진 않겠지만 그렇게 답했기 때문에 라고 설명합니다. 국무장관은 왜 선제 공격을 오프 더 테이블로 놨을까? 미국이 아니라고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이 신문은 해석합니다. 이제 김정은이 대화를 할 것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미국이 안전 보장을 해주고 큰 선물을 주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지난 30년 동안에 북한이 약속 어기고 했었던 모든 것들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거기서 뭔가를 배우지 못한 것 같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 같습니까? 라고 이제 반문을 합니다. 그리고 국무장관의 두 번째 해석, 국무장관 말에 대한 해석은 지금도 아마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이 핵 문제를 푸는 것을 도울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런 점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과는 다른 시각이라는 거죠. 중국에 실망했다고 트윗을 했고 또 월스트리트저널이 지지하고 있는 CIA 마이크 폼페이의 안이요. 이제 힌트를 줬잖아요. 미국이 김정은 정권을 전복시킨다는 쪽으로 쿠데타 등을 일으켰어요. 미국이 주도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금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는 다른 그 보수의 말을 굉장히 그 좀 다운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런 행동의 책임은 그 주변 국가가 지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얘도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순전히 북한의 책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게 아니다. 중국은 별로 일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최선의 길은 정권 교체다. 정권 붕괴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최근에 한국이 뭐 그 완전하게 그 영구히 놓겠다는 건 아니지만 사드 배치에 동의를 했고 이미 시작을 했고 하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그 북한에 대해서 터프한 액션이 필요하다. 정권 교체,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이고요. 역시 왜 이 내용도 그 월스트리트저널 기자만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뉴욕타임즈를 보더라도 월스트리트저널을 인용을 해서 전하고 있는데,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지금 저쪽 뭐 그 몬테네그로, 뭐 에스토니아, 조지아를 방문하고 미국으로 돌아왔잖아요. 오는 에어포스 2 그 비행기 안에서 기자 월스트리트저널이 물어봤더니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북한과 직접 대화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에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조금 그 돌아서서 좀 주춤할 필요, 좀 퍼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마이크 펜스 지금 뭐 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하죠?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한국에 가서 얘기할 때는 우리는 북한의 정권 교체를 원하지도 않고, 오늘의 미국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음성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런 말을 분명히 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경우는 3월 달에 한국을 방문을 했었을 때 핵무기를 포기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없이는 북한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입장이 조금 지금 달라진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새로운 아무런 조건 없이 대화를 해야지 된다는 쪽이고, 그리고 부통령은 오히려 그때는 이렇게 말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국무장관이 이제 대화를 한다는 말을 하고 하루 뒤에 이제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전에는 대화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미국의 모든 언론이 파악하고 있는, 미국의 이 사람들은 행정부 내부 사람이잖아요. 대통령이 원해서 같이 러닝메이트로 뛰고 부통령이 됐고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장관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혼선되는 시그널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혼선되는 시그널 맞죠. 지금 국무장관의 경우는 한국을 방문할 때도 딱 기자 달랑 한 명 그것도 이제 30대의 아주 젊은 인터넷 기자와 함께 갔을 정도로 굉장히 기자들과 얘기하고 대화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어제 뭐 아시아 방문하기 전에 자진해서 국무부에서 기자 브리핑을 해서 북한은 미국의 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좀 특별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달에도 이제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 있겠습니다마는 북한이 미사일 테스트를 하면은 미국이 아주 강력한 무기를 보내고 또 한국과 일본의 무기도 양쪽에 대동해서 3개국이 북한을 향해서 여봐라 하고 이제 또 군사 훈련을 하고는 하잖아요.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많은 언론이 혼선된 시그널이라고 하지만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볼 때는 대화의 문도 열어두고, 그리고 한쪽으로는 군사적인 근육도 키워가는, 그런데 어느 쪽으로 지금 확실히 결정을 내리지 못한, 그리고 결정을 내릴 만한 그런 미국이라는 미국 현 행정부의, 새로운 행정부의 근육이 충분히 키워지지 않은 것은 아닌가 판단이 확실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그 사이에 이제 또 아주 중요한 대통령의 국가안보 보좌관 맥메스터는 김정은은 쉽게 잠을 자선 안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원래 이 사람도 굉장히 강성이에요. 린지 그레함이 어제 MBC 방송과 그제였던가요?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이 나에게 얘기했는데 북한 선제 공격 쪽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사람도 맥메스터도 린지 그레함 공화당의 상원 의원과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지역구인요. 원래 북한에 대해서도 강성인 그 사람과 같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전체가 김정은에 등지고 있고 지금 미국의 대단한 위협이고 한국전은 끝난 게 아니다.
글쎄 김정은이 없어진다면 김정은 정권이 없어진다고 북한이 변할까? 거기에 대해서 누가 알겠는가? 정말 예측 불가능하고 북한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실히 아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로이터 통신과 미국의 많은 그 또 전문가들은 동부까지 다다른다고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워싱턴 이그제미너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답변은 하지 않겠다. 다만 샌프란시스코든 피츠버그든 워싱턴이든 그 자체 능력을 갖췄다는 게 미국에는 이미 대단한 그 위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뉴욕타임스 정도가 조건 없이 일단 평양이 대화를 할 것인지 아닐지 렉스 틸러슨 그 국무장관급 정도를 그 국무장관이나 파견을 해서 알아보기라도 해야지 된다 하는 얘기고 또 한편에서는 이미 이제 뭐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뭐 20개, 21개 정도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인정을 해야지 된다 핵국가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요. 그 사이에 뭐 어제 자세히 전해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미국인의 북한 방문 금지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답니다. 그래서 이미 북한에 있는 미국인들에게는 미국 정부에서 북한에서 출국할 것을 지금 그 촉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그 여행 금지안은 1년 일단 시행을 해보고 연장을 할지 아니면 없앨지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한답니다. 그 사이에도 이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의 북한 방문이나 저널리스트들은 좀 예외 조항을 둬서 국무부에서 따로 비자를 그 받게 하는데 가장 그래서 이제 좀 그 타격을 받고 별로 그 힘도 발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코리안 아메리칸 우리 뭐 그 어머니 아버지 아니면 내 동생 뭐 형 누나 이런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거나 이미 찾아서 만나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제일 좀 그 황망해진 것이다 하는 어제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는 그런 내용이었었죠. 잠시 뒤에는 뭐 코리안 아메리카는 물론이고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 살고 있던지 지금 미국의 나라의 그 성격, 국격, 성향 같은 것이 변하는 것인가? 변할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주 유니크한 행정부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이민과 관련돼서 얘긴데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도 또 그 한국인이라도 미국을 이민을 향해서 한번 쳐다보거나 자녀들을 미국에서 공부시켜야지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모든 분들께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쳐지는 그런 안이고 어제 저는 그 백악관 그 브리핑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브리핑은 저는 그 처음 봤습니다. 잠시 뒤에 좀 들려드리기도 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알칸소와 또 어디였었죠? 조지아의 그 상원 의원 두 사람이 발의한 그 안을 들고 한 사람 트럼프 대통령이 오른쪽에 왼편에 이렇게 있고 나서 이 안을 지지합니다라고 얘기한 그 이민안은 포괄적인 이민 개혁안은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이 지지한 것은 어제 들어보신 것처럼 앞으로 그 영주권자의 경우는 영어를 할 줄 알고 경제적으로 그 본인과 가족 것도 다 자립됐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되고 또 그 기술이 있어야지 된다. 그래서 그 이제 웰페어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어요. 타러 오는 사람 안 되고 이제 미국 사람 일자리 지금 빼앗긴 것을 돌려줘야지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 안 이름이 그 Raise Act라고 하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 안에 따르면 전체적인 이민이 뭐 줄어들고 그게 이제 거의 가족 이민에서 반 정도 줄어드는데 가족 이민에서 그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해에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41% 이민자 줄어들고 10년째가 이제 50% 줄어든다는 건데 이 안이요. 원래 2007년도에 그 부시 대통령 때에 실패했었던 안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 보여요. 현재는. 왜냐하면 그 포괄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한 군데 딱 잡아놓고 보면은 굉장히 그 보수적인 공화당 정치인들도 싫어하거든요. 린지 그레함 그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북한에도 강성이고 굉장히 보수적이긴 하지만 본인이 뭐 사우스캐롤라이나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이 말이 안 된다. 호텔 한국 분들도 그 똑같이 한번 대입해 보세요. 식당
골프 코스, 농장하는 사람들은 싫어할 거다. 나의 지역구인 사우스캐롤라이나는 넘버 1 산업이 농업이고 넘버 2가 이제 관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 분들도 이제 더 이상 그 남미에서 오는 사람들 싫다. 뭐 길거리가 지저분하고 다니기 싫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이 아마 그 좋은 동네에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시면서 길에서 좀 남루해 보이기도 하고 이건 좀 야단 맞을 얘기인데요. 어쨌든 위험을 느낀다고 하시고 그러는데 싫어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또 거의 사업에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호텔을 한다던가 큰 식당을 한다던가 뭐 골프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그래서 이게 그 우리의 입장하고도 같이 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게 끝에 가면은 소수인종에 대한 시각이 어떤가 하는 것인데 결국은 어제는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그 접목을 시킨 안을 대통령이 지지한다고 하고 실제로 이런 안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그 싼 임금에 백인이 하지 않으려는 것 다 해줬는데 이 뭐 토사구팽이 이게 미국의 성격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이 안을 찬성하는 사람은 아니지. 그런 이민자들이 그 수공비를 내렸기 때문에 백인들이 일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돈 받고. 그런 이민자가 없으면 그런 이민자라고도 얘기하겠네요. 이건 이민자니까. 그런 이민자가 없으면 임금이 올라가. 뭐 최저임금 올리는 거 싫다면서요. 이게 말이 안 돼요. 기업도 또 싫어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골프장이나 자신의 그 포도밭에 다 외국인 근로자를 수입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통과될 가능성이 그다지 많진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여러 가지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요. 어제 백악관에서 브리핑룸에서 이 안을 갖고 그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CNN의 그 짐 어코스타, 쿠반 아메리칸이죠. 이 특파원이 스티브 밀러, 캘리포니아 그 산타모니카에서 자랐고 이제 31살밖에 안 돼요. 그런데 백악관 대통령 정책보좌관입니다. 나와서 이 안을 잠깐 그 브리핑할 때 이제 설명을 하는 그 사이였어요. 스티븐 밀러가 그 알라바마 그 상원의원이었을 때 지금 법무장관 제프 세션스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강성인 사람이잖아요. 그 지금 법무장관이 상원의원을 할 때 공보국장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백악관 정책보좌관이요. 또 대통령 그 연설문 작성자이기도 해서 특히 그 취임 연설이 좀 어두웠잖아요. 그런 대량 학살 이런 소리도 나오고 그 취임 연설문의 작성자이기도 합니다. 질문을 하는데 이제 설명을 하는데 CNN의 짐 에코스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민에 관한 것인데 미국이 이민의 나라인데 미국은 이민을 환영하는 전통이 있는데 자유의 여신상에 써 있는 거 보면 정말 그 tired, poor 이런 얘기 있잖아요. 피곤하고 가난하고 자유롭게 숨쉬기 원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내게로 오라. 나에게 그 맡기십시오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지 그 자유의 여신상에 영어를 할 줄 알고 미국에 오기 전부터 또 그 여러 가지 뭐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될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자유의 여신상은 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Proposing here, what the president is proposing here, does not sound like it's in keeping with American tradition when it comes to immigration.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의 그 이민의 그 트래디션이라고 그 얘기를 하는 과정인데요. 앞에 조금 이따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Speaking English or being able to be a computer programmer, aren't you trying to change what it means to be an immigrant coming into this country? If you're telling them you have to speak English, can't people learn how to speak? 미국에 올 때 당신 영어 할 줄 알아요? 뭐 이렇게 물어야지 되는 돈이 있어요? 물어야 되는 얘기예요. It's a requirement that to be naturalized, you had to speak English. So the notion that speaking English wouldn't be a part of our immigration systems would be actually very ahistorical. Secondly, I don't want to get off into a whole thing about history here, but the Statue of Liberty is a symbol of liberty enlightening the world. It's a symbol of American liberty lighting the world. The poem that you're referring to that was added later is not actually part of the original Statue of Liberty. But 네, 두 가지를 답을 하고 있죠. 지금은 영주권자가 되려면 영어를 해야지 된다. 이민 시스템은 역사와 관련이 없다. 그리고 본인이 뭐 완벽하게 다 그 역사를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자유의 여신상 이게 받침대에 써 있는 그 시잖아요. 14행시인데요. 그것도 처음에 추가된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다. 나중에 받침대가 나중에 만들어졌으니까요. 미국 뭐 독립 100주년 기념해서 프랑스가 보낸 선물이 자유
자유의 여신상이잖아요. 거기다 이제 받침대는 미국에서 만들었는데 이제 그 유대인 이민 그 후손인 여자입니다. 그 라잘루스라는 시인에게 이제 경매금 모으고 하려고 써달라고 했었을 때 이게 14행시에서 한 9번째인가 10번째 줄에 그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추가됐다 이거예요. 자유의 여신상은 1886년도에 왔는데 이 받침대의 이 시는 1903년도. 그러니까 뭐 별로 상관없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계속 짐 코스타가 그렇다고 뭐 돈 있고 영어하는 이 뭐 아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 백악관의 정책 그 보좌관이 CNN의 특파원에게 당신 세계주의자적 편견 갖고 있는 사람이야라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Reveals your cosmopolitan bias to a shocking degree that in your 샤킹 mind 디그리 아주 놀랄만한 정도로 코스모폴리타니즘적인 바이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영어에 대해서도 그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영어를 말하는가. 그 짐 코스타가 뭐 영국이라든가 오스트리아 이런 사람들은 영어를 하지만 야구 얘기를 했더니 지금 세계에서 다 영어를 말하는데 그 세계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But that's not what you said, and it shows your cosmopolitan. 이 정도로 bias. 소리 And I just 났어요. want to say, You're trying to engineer the I just wanna racial say- and ethnic flow of people into this country. through Jim, this that is one of policy. the most outrageous, insulting, ignorant, and foolish things. 네, 이제 그렇게 됐고요. 그 시 자체는 시를 쓴 시인도 참 그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33살 때 숨진 젊은 시인인데 아무튼요. 그리고 나서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뉴욕 타임즈의 글렌 그 트러쉬 기자가 이렇게 새로운 영어 잘하고 돈 많고 어떠한 특별한 기술이 있는 사람만 이민자로 받아들이는 게 미국 경제에 좋다는 통계를 내놔라 했더니 통계가 아니라 상식이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Maybe we'll make a carve-out in the bill that says the New York Times can hire all the low-skilled, less-paid workers they want from other countries, and see how you feel then about low-wage substitution. This is a reality that's happening in our country. Maybe it's time we had compassion, Glenn, for American workers. 네, 이제 밀러 그 보좌관이 마지막에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 근로자들에게 컴패션을 그런 그 포용과 관용과 그 마음을 보내라. 미국 사람들이 이민자 때문에 그 힘들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통계를 내놔라라고 얘기하니까 이 밀러가 그 상식이다. 나는 지금 상식을 말하지 통계 데이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맨 앞에 얘기를 했잖아요. 뉴욕타임스 기자니까. 뉴욕타임스가 그러면 저기술, 저임금 사람을 고용을 해서 다른 나라에서 고용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그 보수 매체에서 모두는 아니고 많은 보수 매체에서 어제 백악관 이 브리핑 다시 카메라 들이대지 못하게 해야지 된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이제 처음에 카메라 하다가 나중에 오프 카메라 하다가 최근에 이제 해고된 그 스카라무치 공보국장이 오고 나서 다시 언 카메라로 돌아갔잖아요. 사람들이 다 보니까는요. 지금 그 백악관의 그 대통령 그 연설문을 쓰는 자문이 이렇게 기자들과 완전 그 CNN의 특파원과는요 거의 7분 정도를 논쟁을 했습니다. 완전히 역사적인 것과 이민안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게 통과될 가능성보다는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이는데 그 안을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쫙 그 기저에 흐르는 상식과 역사와 그 미국의 성품까지 가는 거예요. 굉장히 볼만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없애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CNN의 그 특파원은 지금 대통령은 3M을 얘기를 하고 있다. 멕시칸, 무슬림, 미디어에 대해서 3Ms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같은 날 그 덴버시, 콜로라도도 조금 보수적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보수적인 사회적인 그 생각과 이념과 경제와 현실은 또 다른 겁니다. 콜로라도의 덴버에도 이민자가 필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연방 정부로부터 이런 그 서류 미비자, 이민자를 보호한다는 것을 시의 안전위원회에서 찬성 6, 반대 1로 통과시켰습니다. 연방 정부에게 이제 그 불법 이민자들, 서류 미비자들의 여러 가지 뭐 자료를 준다던가 아니면 체포되는데 협조를 해야 된다던가 그런 것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고요. 어제 이제 이 안이 통과되기 전에 100명
이상이 통과시켜라라고 지금 시청에 왔었고, 그렇다고 덴버시가 그 생츄어리시, 완전히 그 안전지대라고 덴버시를 이름 붙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시의회는 우리 그 세금도 우리한테 내고 또 그 사람들이 세금도 내잖아요. 뭐 정말 조용조용 일하고 적은 임금 받고 살면서 세금도 우리가 그 받아야지 되고 우리 시에 살고 있는 시민을 보호해야지 된다는 게 덴버의 얘기였습니다. 잠시 뒤에 여러 가지 그 중요한 미국 내용을 전해드릴 텐데요. 제가 요즘에 그 주식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지 않는데 반쪽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마우스를 2개를 쓰다 보니까요. 생략하죠. 잘못 집었어요, 마이크를요. 네, 일단 뭐 오늘도 미국 주식시장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아주 신났고요. 다우지수가 22,000을 넘었을 때 주식시장에서 축제를 잔치를 벌였다고 하잖아요. 그럴만 하잖아요. 그런데 빅딜인가 빅딜이 아닌가 이런 것이 미국 사람들이 전에는요. 한 65% 정도는 미국 성인이 주식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2007년. 그리고 이제 2008년에 거품이 탁 터졌잖아요. 지금은 54%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54%도 대개 이제 뭐 의사, 변호사, 또 뭐 CPA라든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 1년에 10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의 경우는, 그런 가정의 경우는 89%가 어느 정도 그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게 또 불행하게도 미국 가정의 5분의 1, 21%는 1년 수입이 3만 달러 미만입니다. 3만 달러 미만 갖고 미국에서 도시에서는 살기 힘들잖아요. 또 가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주식을 투자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반은 더 이상 이제 주식 투자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 401k라든가 직장에서 해주는 또 뭐 IRA, 뭐 본인이 할 수도 있지만 뮤추얼 펀드, 은퇴연금 이것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그 많기 때문에 지난해 11월에 18,000이었던 것이 다우지수 뭐 30개 회사를 집계하는 것이요. 이번에 이제 22,000까지 갔다고 해서 이게 별로 뭐 크게 좋아할 일도 없다. 그리고 전에는 이렇게 얘기했죠. 주식시장이 월스트리트이 좋으면 메인스트리트에 좋은 것이다. 이게 다 경제를 반영하기 때문에요. 지금은 월스트리트와 메인스트리트이 같이 가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이 좋다는 것은 뭐 행정부에 대한 안정적인 믿음 이런 것도 있다. 이것도 이제 끝났습니다. 물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취임하기 전부터 취임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많은 기대감이 있었죠. 은행 같은 곳에도 뭐 규제를 없애준다고 하고 실제로 그런 것도 추진되고 하니까. 그런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한 업계에 대한 행정부의 특혜라든가 좀 편안하게 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라 전체의 안정인데, 그 나라 전체의 안정으로 볼 땐 트럼프 행정부가 7개월이 넘었는데 지금 너무나 그 혼란스럽기 때문에 백악관에서는 계속 비밀이 새어나오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또 좀 내려가 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식시장도 정치에 크게 연연해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물결을 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뭐 몇 년 전부터 증권시장 별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최근에 이게 너무 빅 뉴스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그 워싱턴 포스트 보니까 지금까지 대통령과 행정부가 해왔었던 거짓말들 리스트를 쭉 했어요. 사실은 뉴욕타임즈가 훨씬 먼저 시작했는데 어제 그 러시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결의안 그것을 사인을 하니까 너무 약하다. 트럼프가 약하다. 이제는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별로 좋은 말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또 그 보이스카우트 아메리카에서 본인에게 역대 연설 중에서 최고의 연설이었다고 관계자가 전화해서 칭찬했다고 했는데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그런 전화 통화 한 적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히트는 내가 언제 백악관을 쓰레기장이라고 했는가. untrue. 내가 여태까지 본 그 집
가운데서 빌딩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다. I love 백악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골프 다이제스트가 아니죠.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제가 어제 좀 읽다가 말았는데요. 그 기사를 보면은 그게 그냥 누가 가십성으로 쓴 기사는 아니더군요. 기자가 쟁쟁한 기자 3명이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기자 대단하잖아요. 3명이 함께 여러 사람에게 들은 말을 쓴 것이고요. 지금 그런 것들 점검하고 있고 또 이제 백악관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 것은 국가안보위원회도 국가안보보좌관 아주 강성인 그 맥메스터가요. 슬로우 모션 하는 것 같더니 결국은 자신의 사람들을 심고 나머지를 다 쳐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 프로그램의 헤드인 그 사람을 뭐 기밀 보고서를 뭐 유출했느니 이런저런 얘기는 있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래서 해고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스티브 배넌 수석 전략가 와 또 마이클 플린 전임자요. 국가안보 보좌관이요. 그 사람들과 가까웠던 사람 쳐내게 하는 겁니다. 이 정도 지금 문제 있고요. 그 사이에 또 나와 가까운 사람은 또 이제 풀로 붙이는 역할. 존 켈리 신임 비서실장은 지금 뭐 대통령 뭐 사위 딸도 다 공손하다고 하고 대통령도 그 앞에서 자세를 다듬는다고 하는데 법무장관 제프 세션스에게 지난 토요일에 전화를 걸어서요. 이것도 리킹이에요. 2명이 AP통신에게 정보를 줬습니다. 그래서 당신 잡은 안전하다. 대통령이 해고를 하거나 당신이 사임하기를 원치 않는다. 안심하고 일해라 통보했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두 사람 원래 아는 사이예요. 그리고 또 그 존 켈리 비서실장과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은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성향인데 비서실장이 되기 전에 국토안보부 장관 할 때 이민을 관장하는 부서잖아요. 또 법무장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4월 초에 멕시코 국경도 함께 갔었고요. 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모든 그룹은 인스티튜션은 끼리끼리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한국에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분이라면 이 영화 보신 분들 많으시겠네요. 한국말로는 택시 운전사 이렇게 돼 있나요? 그리고 뭐 미국말로는 미국에서 개봉했으면 좋겠어요. 택시 드라이버라는 영화인데 그 광주 5.18 그 광주 민주화 운동 때 독일 그 텔레비전 기자 위르겐 그 힌츠페터 씨가 공항에서 이제 누구에게 소개를 받아서 그 이름이 맞다면 아직까지도 그 사람을 찾질 못해요. 이 기자가 계속 찾으려고 하다가 지난해에 숨졌죠. 김상복 씨라는 택시기사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한국 사람에게도 가려졌었던 뭐 계엄령 내려졌고 한국 기자들도 취재하지 못하고 했었는데 이 독일 기자가 그러니까 그 일본에 있다가 독일 텔레비전 일본에 있다가 가서 김상복 씨와 함께 뭐 군인들의 망을 피해가면서 또 농부가 새끼를 가르쳐줘서 광주까지 가서 본인의 역사상 그런 처참한 장면은 처음 봤답니다. 베트남전도 취재를 했지만 사람들이 광주 시민이 관 옆에서 울면서 우리 누구예요 관을 열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그 몰래 취재를 한 거죠. 다큐멘터리로 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일본으로 보내고 할 때도 마치 그 웨딩 선물처럼 너무 근사하게 골드로 아름다운 리본을 묶고 하고 나서 다시 또 광주로 가는 겁니다. 얼마나 그 과정 자체가 영화보다 더 영화적이에요. 그런 것이 지금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진 그 영화거든요. 2번이나 광주에 가서 그래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에 알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뉴욕타임스도 굉장히 그 자세히 알렸었고요. 그 전두환 는 지금 그 어떻게 돼 있는지는 여러분들 뭐 다 알고 계시고요. 뭐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도 그렇고 역사적인 그런 것인데 그런 영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 수 있는 그 영화에 대해서 오늘 뉴욕타임스 최상원 특파원이 서울에서 보냈네요. 네, 저는 처음에 택시 드라이버에서 로버트 드니로 나오는 택시 드라이버인 줄 알았어요. 한국의 더 위대한 그 택시 드라이버라는 영화가 될 수도 있겠다. 보진 않았지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영원한 게 없는 거예요. 그 광주를 쓴 한강이라는 작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정부에서는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지만 지금은 그 5.18 민주화 운동 다큐멘터리가 방영되는 대한민국입니다. 뭐 어떤 의미에서든지 많은 변화예요. 역사의 흐름 강혜신이었습니다.